이번 시간에는 매터리얼을 만들어서 예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MT 언더바 마스크라고 새롭게 머터리얼을 만들고요. 머터리얼 창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왼쪽 상단에는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프리뷰 메쉬를 선택하고 거기에 라이트가 비춰지는 환경을 프리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뷰 메쉬를 평면으로 볼 거고요. 그리고 하단의 디테일에 머터리얼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눈여겨봐야 할 세 가지 머티리얼 도메인, 블렌드 모드, 쉐이딩 모델입니다. 쉐이딩 모델은 언릿과 디폴트 릿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쓸 거고요. 대부분 언릿으로 제작이 됩니다. 라이트닝이 안 되고 발광하는 이펙트 정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는 언릿으로 하고요. 라이팅을 안 받는. 그러면 디폴트 릿과 언릿의 계산 내용이 확연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통계에서 보시면 인스트럭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재질을 구성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쉐이더를 재질 이꼴 쉐이더를 구성하는 비용 보면은 베이스 패스 쉐이더라고 있고 버텍스 쉐이더라고 있죠. 베이스 패스는 이 화면을 그리는데 렌더링 기본에서 강의를 했듯이 그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정보들, 이 정보들을 쌓고 쌓는데 베이스 패스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쉐이더가 비용을 차지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블렌드 모드는 오파큐는 알파가 없는 닫힌 오브젝트, 완벽한 오브젝트들에 쓰고요. 마스크드는 알파 마스크를 사용해서 알파를 빼낸 형태, 그리고 트랜스루센트는 반투명, 그리고 에디티브는 발광, 이 네 가지를 제일 많이 쓰고요. 자, 여기서는 트랜스루센트라고 블렌드 모드를 설정하겠습니다. 머터리얼 도메인은 표면, 서피스 표면이 있고 디폴트 데카 이 두 가지를 이펙트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3D 오브젝트 표면에 입혀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서피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언제나 이 세 가지의 항목을 선택을 해서 이것을 언릿을 바꾸고요. 서피스, 트랜스루센트, 언릿 그러니까 매테리얼 도메인, 블렌드 모드, 쉐이딩 모델에 지금 선택한 부분이 앞으로의 작업량의 8, 90%의 선택 모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드 위에 우리가 프리뷰 메쉬를 평면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고요. 여기 투 사이드는 이 재질이 앞면만 보일 건지 뒷면도 같이 보일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투 사이드 자체도 비용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터리얼 예습에 앞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터리얼에다가 노드로 구성을 해서 쉐이더를 짜서 오브젝트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면 카메라 뷰에 파티클로 보여주던 메쉬 이펙트로 보여주던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래픽스를 화면에서 표현하는 과정에서 GPU 그래픽 카드 부분에서 하는 부분 정점 쉐이더를 CPU에서 위치를 받아와서 레스터라이즈라고 하죠. 자, 레스터라이즈라는 거는 정점 쉐이더의 위치 정보를 가져와서 이렇게 차례대로 픽셀들에 들어갈, 그렇죠? 표현의 픽셀들을 찾아내서 이제 그 내용을 레스터라이즈 한 보관 내용을 픽셀 쉐이더에서
색상을 출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이 좌표들 있죠. 그러니까 이 색상을 삼각형으로 빨간색으로 표현해야 될 그 좌표를 텍스처 코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스터라이저의 적점 정보를 이 표면에서 좌표, 그러니까 픽셀의 좌표대로 짝짝짝 넣어야 되는 내용이 이 텍스트 코드를 이용해서, 텍스트 코드네이트를 이용해서 넣는다는 걸 배웠죠. 자, 이 텍스트 코디네이터가 언리얼 이제 픽셀 쉐이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사각형의 큐브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언리얼 텍스트 코디네이터를 이용해서 매핑을 한다고 치면, 자, 좌표가 여기가 0, 0점, 자, 여기가 0, 1점, 10, 11, 이렇게 각 정점 버텍스의 이 텍스트 코디네이터 좌표들이 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핑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1의 비율의 정점에 텍스트 코디네이터가 딱 대입이 되게 되는 거죠. 텍스트 코디네이터 UV 축 기준은, 그렇죠? 언리얼에서는 이렇게 U, 그러니까 X 혹은 R, 그러니까 좌우가 0에서 1, 그리고 위아래 V, 0에서 1 이런 형태로 돼요. 축 방향이. 이 축 방향이 양수 방향이에요. 자, 반대로 3D Max나 유니티에서는 밑에서 위로 양수가 흘러가는, 왼쪽에서 우측. 이 왼쪽에서 우측은 똑같죠. 근데 위아래가 방향이 다른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리얼 이제 UV는 또는 RG로 표현하는데, 우리 RGB, 레드, 그린, 블루처럼 표현을 하는데, 텍스트 코디네이터는 2D잖아요. 2D 좌표이기 때문에 2차원의 좌표가 R, G.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수가 되니까 R, 레드가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린은 0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양수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코디네이터의 색상을 실제로 이제 색으로 표현하면 이런 R, G, 그 가운데 라인이 섞이는 부분이 이제 옐로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거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표현을 했었죠. 그거를 이렇게 R만 보자면 0에서 1, 이게 실제로 0이 블랙, 1이 화이트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을 하면 0.1,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 1 정점 대입을 하기 때문에, 자, 반대, 여기 이게 양수 쪽이니까 위에서 아래쪽이 양수 쪽이, 이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0에서 1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실제로 그 색상 채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된다는 걸 진행을 했었고, 자, 우리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매터리얼 노드를 앞으로 사칙 연산을 제일 많이 쓰게 되는데, 제일 많이 쓰게 되는 노드 사칙 연산을 가지고 프로시저얼 마스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얼 마스크는 이제 제 표현에서 프로시저얼은 텍스처를 쓰지 않은 마스크입니다. 텍스처를 쓰지 않고 어떤 형태로 만드는 이미지 형태의 마스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구 형태의 마스킹과 이런 큐브, 사각형 형태의 마스킹을 만들고 요걸 조절하는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새롭게 만든 MT 언더바 마스크에다가 저 내용을 한번 꾸며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설명한 대로 텍스트 코디네이터 알파벳 U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텍스트 코디네이터가 나오고요. 텍스트 코디네이터를 이렇게 열어보면 설명했듯이 좌에서 U가 되고요. 위에서 아래 V가 됩니다. 그래서 U, V에 대한 항목이 여기 디테일에 보면은 있고요. 이거는 미러링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텍스터 코디네이트의 인덱스 정보예요. 이 인덱스의 정보는 우리가 맥스에서 가져올 때
UV 채널을 몇 개를 쌓거나 채널을 넘버링을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인덱스가, 자, 언리얼에서는 인덱스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세게 돼요. 0부터. 근데 맥스에서는 채널을 1부터 세게 되죠. 그래서 자, 맥스를 비교하자면 맥스에서 넣은 UV 채널이 1번이면 텍스트 코디네이터에서 언리얼에서 텍스트 코디네이터 채널의 넘버는 0이 됩니다. 1로 가져왔다면, 자, 만약에 이걸 맥스 채널이 두 번째였으면 얘는 1이 되는 거죠. 얘는 0부터 세는 게 달라요. 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 코드 옆에 그 인덱스 채널의 넘버링이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UV 타일링이 있는데 UV 타일링의 수치를 늘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쪽으로 더 색상이 노란색이 더 점점 많아집니다. 이렇게 많아질수록. 자, 여기서 텍스처를 하나 가져와서 테스트를 해보면, 자, 이런 텍스처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텍스처가 그러니까 한 번 보였던 타일링이 두 번의 타일링이 보이도록 각각.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빼면은 0.5. 그러니까 위치 정보 좌표 기준점이 여기죠. 그렇죠? 텍스트 코디네이터의 좌표 기준점이 어디죠? 00이 여기죠, 여기. 00이 0점이잖아요. 좌표의 기준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아서 키워지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거죠. 자, 멀티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타일링이 되고요. 애드를 하게 되면 좌표 이동이 됩니다. 나중에 텍스트 코디네이터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이런 항목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됐어요. 자, 그리고 자, 기본 11로 돌려놓고요. 여기서 이 텍스트 코디네이트의 R, G 혹은 U, V 각각의 두 개의 좌표를 따로 꺼내서, 자, 마스크 컴포넌트 마스크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컴포넌트 마스크를 검색하면 이 마스킹을 하는 채널을 마스킹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나옵니다. 이 컴포넌트 노드에서 RGB 알파까지,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 알파까지를 가지고 있는 채널을 선택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이 텍스트 코디네이터를 구기거나 이동을 하거나 타일링을 할 때 이렇게 마스킹을 RG, 그러니까 UV 채널을 두 개를 쓰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를 체크를 꺼서 R만 나오게 합니다. 자, 이 R만 나오게 했더니 블랙에서 레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레드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현상은 언리얼 4.22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이 버전에서는 이게 흑백으로 보여요. 그래서 흑백으로 보였던 건데 왜 빨간색으로 보이지? 이런 오류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는 마스크가 R 채널이기 때문에 레드, 그러니까 포토샵의 RGB 채널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포토샵에서도 R만 보면 이렇게 각각 항목에 대해서 채널이 R만 있다고 치고 보게 되면 레드로 표현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 0에서 1의 R 채널에서 표현했지만 이 RGB가 섞여서 표현되는 아웃풋에서는 레드로 표현되는 것 뿐이에요. 반대로 G, 그린을 표현하게 되면 RGB에서 레드랑 블루는 검은색이 0이니까 그린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마스크를 하나 더 카피를 해서 G 채널을 보면은 여기서는 또 레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채널이
색을 얘기하긴 하지만 이 채널에 몇 개를 쌓았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채널은 무조건 R로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만약 이 두 가지를 어펜드 벡터라는 벡터를 쌓아서 두 개를 다시 합쳐보면 이런 색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채널은 무조건 G가 되는 거예요. G. 무조건 G가 되죠. 자, 이렇게 제가 이 어펜드 벡터라는 것은 벡터를 A와 B를 쌓는, 그러니까 곱하기나 더하는 게 아니라 채널에 항목이 있으면 그 채널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계속 어펜드로 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여기서는 분리를 한 거잖아요. RG를 다시 쌓아서 합쳤더니 똑같은 결과물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얘가 두 번째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채널은 R, 두 번째 채널은 G, 세 번째 채널은 B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 녹색으로 제대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단순히 채널을 R과 G, B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해서 색상을 이렇게 표현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널을 하나 더 쌓아서 B에다 놓고 여기에다가 그냥 0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B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채널, 이제 언열 노드 재질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프리뷰 노드에서 표현되는 거는 하나의 채널일 땐 그냥 R, 두 개의 채널일 때는 G, 세 개의 채널일 때는 B로 표현되는 거를 색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쌓은 채널의 수대로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이 R과 G,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임시브 컬러 표현식에다가 아웃풋에다 꽂아보면 흑백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0과 1, 이 마스크를 R만 나오게 했으니까 흑백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자, 어펜드를 쌓아야, 그러니까 쌓은 그냥 텍스트 코디네이터를 넣으면 그대로 나오지만 R과 G가 그대로 섞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채널을 넣으면 우리가 표현식으로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레드는 단지 채널이 몇 개가 쌓았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색깔일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레드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죠? 요걸 좀 알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이 재질을 구성하는데 혼돈이 없겠죠. 자, 이게 0과 1, 0과 1로 흑백으로 표현되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마스킹을 만들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이 텍스처로 쉽게 그릴 수 있는 이 구 형태의 마스크를 노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잠깐 밑으로 놓고 오른쪽 버튼 스피어 마스크라고 검색하면 스피어 마스크가 노드가 나오는데요. 이 스피어 마스크 자체가 구 형태의 프로시저얼 마스크, 그러니까 텍스처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픽셀이 깨지는 현상이 없고 무한대로 키우거나 줄여도 똑같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프로시저얼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 A에서는 1에서 4차원의 벡터를 넣고 B에서도 1에서 4차원의 벡터를 넣는 거죠. 그래서 A는 뭐냐면 텍스트 코디네이터를 넣을 건데 A는 기본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월드 포지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좌표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좌표를 어디서 어떻게 찍을 건지, 그러니까 텍스트 코디네이터는 자, 우리가 레스터라이즈에서 정점 정보, CPU에서 어디에 정점 정보가 있는지 그거를 가져다가 대입을 해서 픽셀 쉐이더를 찍어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레스터라이저, 그러니까 이 정점 쉐이더가 출력하는 정점의 위치를 구해서 텍스트 코디네이터의 좌표를 거기다 대입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대입을 해주는 게 레스터라이저인데, 그러니까 그 자판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 위치에 꽂을 자판을. 그렇죠? 여기 B에다가 실제로 어디에 꽂히는지 LED
조명을 꽂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LED 조명을 하나씩 네모난 조명을 하나씩 꽂을 수 있는 좌판이라고 생각하고, 그 좌판의 정보를 얻어와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가져와서 빨간색 LED를 표현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좌판 자체는 텍스트 코디네이터고, 그리고 이 삼각형을 위치를 구성하는 게 요 B 부분, 예, B 부분에 들어가는 벡터 값이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 어디 기반, 그러니까 텍스트 코디네이터가 될 수도 있고 월드 포지션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A에다 넣고요, 기반을. 그 A의 기반에서의 위치를 B에다 꽂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치를, 텍스트 코디네이터는 몇 개 채널이죠? 2개 채널이죠. R, G 혹은 U, V. 그러니까 2개의 채널을 저는 이제 2 벡터라고 이제 표현을 같이 하는데, 자, 여기서 노드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자, 2개, 3개, 4개 이렇게 숫자 1을 누르고 클릭을 하면요, 플롯 성격을 갖는 스칼라, 그러니까 단일 값, 이 숫자 2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2개의 벡터, 그러니까 2개의 채널을 갖는 2 벡터, 3 벡터, 4 벡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널을 몇 개를 갖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벡터 값은 결국에는 방향값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 방향값의 좌표가, 그렇죠? 2개의 채널, 3개의 채널, 4개의 채널로 구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 구성된 거를 단일 값 또는 스칼라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2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개의 2벡터로 이렇게 구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이제 좌표 위치 값이에요. 어디에 꽂힐 건지, 이 스피어 마스크가. 자, 제가 이거를 지금 00점으로 적고, 크기를, 레디우스의 크기예요. 크기를 임시로 단일값으로 0.1을 줘서 아주 작은 구 형태로 만들어 줘 볼게요. 그러면 좌표가 지금 여기에 꽂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텍스트 코디네이터의 0점 좌표가 어디라고 그랬죠? 여기죠. R도 0, 1, G도 0, 1. 그래서 왼쪽 상단이 0점 좌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00으로 놨을 때 이 텍스트 코디네이터 좌표의 00은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꽂히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자, 좌표 이동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0.5면 U에 0.5면 0에서 0, 1이니까 이 중간이 0.5가 되겠죠. V도 여기 중간이 0.5가 되겠죠. 그러면 0.5, 0.5 하면 내가 볼 수 있는 이 텍스트 코디네이터 좌판에서 중심점을, 위치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레디우스는 크기고, 크기를 이렇게 0.5만큼 키워보겠습니다. 자, 레디우스는 이 위치 정보로부터 반경이에요. 반지름. 자, 여기죠. 중간이 여기잖아요. 위치 좌표가 0.5, 0.5. 여기서부터 0.5는 여기까지죠. 0에서 1이니까 반절, 반값. 그걸 돌리면 이 크기의 구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밑에 하드니스는 0을 꽂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기본값이 1입니다. 1이 되면 이 스피어 마스크의 경계값, 그러니까 안쪽은 1이고요. 바깥쪽은 0이 돼서 0과 1 딱 떨어지는 알파 테스팅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0을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수치를 낮으면 낮출수록 여기 경계면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0, 0.2, 0.4, 0.6, 0.8, 1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0.1까지 내리면 0, 0.1, 0.2, 0.4, 0.4, 여기 이제 중심점이 1이 되겠죠. 반대로 마이너스 값을 대면 거기에서 그만큼 더 전체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이게 더 이상 1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기본값 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 자체를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나의 채널로 표현됐을 때, 그쵸? 이게 지금 레드로 표현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레드로 표현되니까 단일 채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마스킹이. 자, 이미시브 컬러에다
꽂아주면 이렇게 0에서 1로 흑백으로 표현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텍스트 코디네이트의 좌표 이동점 있죠? 이 좌표 이동점, 이 좌표 이동점은 add에 해당하는 거예요. 더하기. 그쵸? 여기다가, 자, add, 더하기를 해볼게요. 더하기 해서 똑같은 채널을 여기다가 add를 한번 해볼게요. 자, 0.1을 add 했더니, 그러면 얘는 0.6이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밀리는 거죠. 자, U, V도 한번 0.1로 해볼게요. 그러면 0.6, 0.6, 0.5에서 살짝 대각선 아래로 가는 위치에서 꽂히겠죠. 이렇게 봤듯이 텍스트 코디네이트에서 이 좌표값의 add는 좌표 이동을 뜻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칙 연산에서 제일 많이 쓰는 노드 내용 중에 이 add를 제일 많이 쓰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 스피어 마스크 자체를 음역의 분포도, 그러니까 1과 0의 분포도를 좀 달리주고 싶다. 우리가 앞으로 더 또 많이 쓰는 노드 표현식 중에 파워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파워 노드의 내용은 제곱식의 표현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노드인데요. 이거를 여기 베이스에다가 꽂아주고요. 이 베이스로 들어온 내용을 이 exp 지수로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기본값이 상수 지수가 2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2의 제곱, 그러니까 제곱을 두 번 하는 거죠. 두 번. x를 베이스로 들어온 x를 두 번의 제곱을 구하는 거죠. 수치를 늘려볼게요. 자, 3제곱, 4제곱, 5제곱 뭐 이런 형태로 지금 표현이 되는데, 자, 이런 그래프를 갖는 내용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여기서 제곱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파워를 이용해서. 자, 파워의 표현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니어한, 자, x, y, 자, x 1에서 0, 뭐 y는 0에서 1로 커지는 값이 있다고 하면 이 값을 한번 가지고 해볼게요. 자, 여기는 x가 1이고 y가 0이겠죠. 자, x, 그리고 여기는 x가 0이고 y가 1이겠죠. 요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계산기를 가지고 여기는 0.5가 되겠죠. 그렇죠? 계산기를 가지고, 자, 1의 제곱은 1이죠. 그렇죠? 0의 제곱은 뭐죠? 0이 되는 거죠. 0.5의 제곱은, 자, 0.5의 제곱은 0.25가 되죠. 그럼 이 좌표는 0.25만큼 내려오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0.5라면 반절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중간값으로 표현할게요. 중간값. 중간값이, 자, 0.25에서 또 제곱을 하면 0.0625 정도가 되는 거죠. 아주 0에 가까운 라인이죠. 0에 가까운 라인. 그렇죠? 0에 가까운 라인 맞죠? 그리고 x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내용도 여기가 0.25, 여기가 0.25라면 x축이 거의 0.6, 0.0625면 이 정도에 가깝겠죠. 그렇죠? 자, 이거 이렇게 그랬어야 되는데. 네.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그렇죠? 여기.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쭉. 그러니까 나머지 값도 비슷하게 가거든요. 이렇게. 자, 이 정수에 가까운, 그러니까 정수는 그 점을 유지하고, 그렇죠? 나머지 실수, 소수점을 갖는 부분들은
다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호 형태의 그래프를 갖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파워 노드를 통해서 결과값을 확인하면 이런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가운데 정도의 부분은 적당히 어두워지면서, 그쵸? 적당히 어두워지면서 1이 되는 화이트 부분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프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곱의 지수가, 그쵸? 넓어질수록 안쪽만 남고 바깥쪽이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노드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표현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노드 중 하나고요. 자, 그리고 얘는 그 표현을 약화시키거나 반대로 파워 표현으로 이렇게 안쪽을 더 메꾸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지만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칙연산입니다.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A를 누르고 왼쪽 클릭하면 add가 나오고요. 알파벳 M을 누르고 왼쪽 클릭하면 multiply.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divide, 이건 나누기고요. 자, 빼기, subtract. 이렇게 이 네 가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사칙 연산에서 우리는 이 add, multiply, divide, subtract 이 네 가지 사칙 연산의 인스트럭션 수치 비용이 약간은 다릅니다. 약간은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거의 티가 안 나요. 이게 사칙 연산의 크기가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차이가 나는 거죠. 자, add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1을 해볼까요? 자, 인스트럭션 수치가 0일 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 아무것도 꽂지 않아도 48 인스트럭션 수치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화이트를 넣는 순간 1이 올라가죠. 그렇죠? 자, 이 서브트랙트의 결과값 1에서 1을 빼니까 0이 되니까 48이 되겠죠. 그렇죠? 자, 1에서 1을 더하면 뭐죠? 2가 되죠. 얘는 결과값이. 그렇죠? 이만큼의 화이트를 가지고 가는 거고요. 얘는 0이 될 거고. 자, 1에서 1을 곱하면 얘는 그냥 1이 되는 기본값을 가질 테고. 자, 1에서 1을 나누면 마찬가지로 1이 되겠죠. 그렇죠? 두 가지 값을 한번 해볼까요? 1에서 0.5로 할게요. 0.5를 더하면 뭐 결과값이 뭐가 되죠? 1.5가 되죠. 1.5. 자, 1에서 0.5를 빼면 결과값이 0.5의 중간값의 회색값이 되겠죠. 자, 1에서 0.5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0.5. 1에서 0.5, 2분의 1을 나눈 거니까 0.5가 되겠죠. 자, 1에서 0.5로 나누면 얘는 반대로 2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사칙 연산을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칙 연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쉐이더를 많이 꾸며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점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브트랙트도 add에서 해볼 수 있고요. 디바이드 나누기도 멀티플라이에서 소수점을 주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이 두 가지예요. add와 멀티플라이. 자, 이 add와 멀티플라이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좌표에서 변화가 있는, 그쵸? 마스킹의 변화가 있는 값을 사칙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얻어낼 값은 이 사칙 연산을 통해서 안쪽은 굉장히 밝고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어두운 글로우를 갖게 되는 구스피어 마스크를 만들 거예요. 자, 멀티플라이를 해서, 자, 멀티플라이에서 여기 좌표가 안쪽은 1이 되겠죠. 그쵸? 바깥쪽은 0이 될 거고요. 저희 중간값 있고, 얘를 A에서 들어온 요 녀석을 B로 멀티플라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멀티플라이를 소수점으로 갖게 되면 나누기가 되는 거죠. 더 작게 되는 거죠, 값이. 이렇게. 0.2만큼 전체적으로 낮추면 이 원의 중심점은 얼마가 될까요? 이 원의 중심점은 1이거든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심점이 1이에요. 1 곱하기 0.2는 뭐가 되죠? 0.2가 되죠. 그래서 이 제일 밝게 빛나는 부분이 0.2만큼 내려가고 그 주변은 더 어둡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톤이 다운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요거를 하나 더 만듭니다. 얘를. 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자, 파워는 제곱 표현식을 나타난다고 그랬죠. 지수를 10을 줘서 아예 안쪽만 보이게 이렇게 지수를 10을 주면 그 성질에 의해서 안쪽은 1이 남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1에서 2. 자, 그리고 여기다가 반대로 얘는 그냥 1로 줄게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애드를 해보죠. 애드. 자, 여기 중심점 있죠. 여기 중심점. 이걸 노드 비리 보기 시작하면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중심에 해당하는 값은 1이래요. 1. 1. 중심으로 한번 따져보면 여기다가 몇을 더했죠? 0.1을 더하면 결과값은 중심점은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치상은 그렇게 표현되고 우리가 이렇게 아웃풋 출력 이미지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미시브 컬러에다 놓고 요거 미리 보기 중지를 해서 이미시브 컬러 아웃풋을 보면은 이런 형태로 안쪽은 글로우를 좀 빛이 모아지면서 바깥쪽으로 퍼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것과는 상연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그 부드럽게 퍼지는 걸 강조할 때 이런 파워 멀티플라이 애드를 통해서 더 부드럽게 꾸며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스피어 마스크를 사칙 연산을 통해서 변형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스퀘어 네모난 마스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스크 R 0에서 1 이 부분을 우리는 좌우 반전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알파벳 O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누르면 1-라는 표현식이 나옵니다. 이 표현식은 1에서 X를 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가 0점이죠. R이 0에서 1이니까 자, 여기 한 0.25라고 할까요? 여기를 0.25. 그래. 0, 0.1, 0.2, 뭐 0.25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0.25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자, 1에서 0.25를 빼는 거잖아요. 1-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0.75가 되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반대로 이렇게 0.75가 밝아집니다. 그리고 0은 어떻게 되죠? 1에서 0을 빼면 1이 되죠. 그러면 이 어두웠던 0은 1이 됩니다. 반대로 여기 1이었던 부분은 1에서 1을 빼면 어떻게 되죠? 1-니까 1-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값이 반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반전값을 가져서 얘와 얘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곱해줄 건데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예제를, 여기는 이제 0이잖아요. 0. 그쵸? 0. 0에다가, 1, 이 좌표를 곱한다고 생각할게요. 1을 곱하면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0에서 1을 곱하니까 0이 되고 어두운 부분이 되죠. 가운데를 볼까요? 가운데. 자, 0.5에서 0.5를 곱했더니 0.25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절 정도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원기둥의 마스킹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원기둥의 마스킹을 가지고 온 거를 멀티플라이를 한 번 더 합니다. 이 결과값을 밝게 빛나게 해줄 파라미터. 여기서 보면 어, 멀티플라이는 A와 B의 순서가 상관없어요. add도 상관없죠. 뭐에서 뭘 더해도 상관없으니까 빼기와 나누기는 상관이 있죠. 그 위치에 따라서. 근데 멀티플라이와 add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B에다가 이제 높은 수치를 줄 건데 자, 여기다가 이 값을 10배만큼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빛이 나겠죠. 이거를 이미시브 컬러에 연결해서 보면 이런 형태의 마스킹이 지금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다가 10배를 곱했기 때문에 그쵸? 예를 들어서 중간 가운데 값이 0.25인데 곱하기 10을 하면 2.5잖아요. 그쵸? 그러면 1을 넘어선 표현 우리가 0에서 1 그러니까 블랙에서 화이트를 표현을 하는데 1을 넘어선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1을 넘어선 표현은 어니언 엔젤에서 블룸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광하는 값을 갖게 돼요. 이게 지금 언닛에 이미시브 컬러에 꽂았기 때문이에요. 이미시브 컬러는 발광하는 값이에요. 그쵸? 이게 디폴트 리시고 베이스 컬러에 꽂으면 얘가 음, 아무리 1을 벗어나도 주변 색상의 라이트 영향과 주변 색상의 영향을 받는 거죠. 지금 이게 화이트로 안 보이죠? 주변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거고 자 이미시브 컬러로 꽂았을 때는 내 그 빛의 반사 그러니까 빛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발광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 화이트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얘를 한 1000만큼 줘볼게요. 자, 1000만큼 줘보면 이렇게 눈부시게 주변이 블룸으로 뿌얘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태양을 한낮에 태양을 쳐다보면 이렇게 라인이 딱 떨어지지 않고 주변에 이렇게 블룸 효과가 보이죠. 발광하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블룸 효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 블룸 효과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쓸 때 수치를 많이 주면 되고요. 이거를 표현하는 노드에서는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1이 넘어가게 되면 다른 걸 곱해도 예를 들어서 이 밑에도 똑같이 꾸며 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G에 이렇게 위아래가 막힌 마스크를 가지고 여기다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곱하면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근데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이렇게 요런 형태가 되네요. 그렇죠? 자, 이거를 1만큼 줄이면 요 정도, 10만큼 하면 요 정도네요. 자, 100. 하면 안쪽에 화이트가 점점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곱할 때는 이 값을 한번 클램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0에서 1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거를 클램프라는 민맥스의 최소 최대값을 정해서 이 UV에 맞게 UV 좌표에 맞게 정리를 해줄 수도 있고요. 이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세츄레이트라는
내용으로 그냥 0에서 1, 이 값을 입력 안 해도 무조건 0에서 1로 고정되는 클램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가 달라지죠. 그쵸? 클램프를 했더니. 왜냐면 얘는 그냥 1로 인식하고 얘랑 곱했기 때문에 어떤 거에다 1을 곱하면 그냥 그 x에 1을 곱하면 x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이 되게 되죠. 그런데 얘를 100만큼의 수치를 곱해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1을 넘어가는 수치를 곱하면 값이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자, 반대로 해볼까요? 순서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같은 값이 되죠. 자, 이 값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텍스처나 이런 값을 곱한다면 이렇게 엄청나게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밝죠. 이거보다 훨씬 밝아지죠. 왜냐면 얘가 10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이 아니라 이 화이트가 10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100을 1.2의 제일 강한 수치에다가 100을 곱하니까 120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안쪽이. 그쵸? 근데 우리가 마스킹을 표현하다 보면은 0에서 1로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츄레이트로 클램프를 해줘야 그 마스킹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또 테스트로 텍스처를 하나 가져와서, 자, 테스트도 0에서 1로 표현되는 UV 좌표랑 음영이니까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보면 알 수가 있죠. 나는 이런 텍스처에 더 이상 벗어나지 않게 요 마스크를 씌우고 싶어. 그러면 이 세츄레이트를 통해서 클램프가 된 값을 곱하는 거랑 그냥 곱하지 않고 100을 곱하는 거랑은 이 내가 원하는 출력값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프로시저로 마스크를 꾸며서 대입을 할 때는 마지막에 클램핑을 꼭 해 주셔야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마스킹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마스킹의 차별점을 주려고 값을 더 곱해 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 형태 그리고 스퀘어, 네모난 형태의 마스킹을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매터리얼에서는 파라미터라는 조절자를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지금 상수, 스칼라의 조절자가 있는데 이거를 파라미터화를 해서 다른 곳에서 접근한다든지 머터리얼 인스턴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인스턴스와 한 머터리얼에서 조절자, 파라미터를 조절한다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스크 아래 곱하기를 한번 해서 멀티플라이 가기 전에 곱하기를 한번 해서 자, 여기서는 바로 파라미터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어, 상수로 써있던 스칼라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파라미터 변환하고 이름을 정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얘는 마스크 레프트라고 할게요. 레프트. 왼쪽에 그러니까 밝은 쪽을 어두운 쪽이죠. 어두운 쪽. 어두운 쪽을 표현하는 거죠. 얘가 레프트가 되고 얘가 컨트롤 C, 컨트롤 V. 얘가 라이트가 되겠네요. 네, 라이트. 자, 이 수치를 통해서 얘가 더 밝아질 수 있잖아요. 그쵸? 얘를 곱하고 얘를 곱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멀티플라이를 밑에도 해주겠습니다. 1-1 값을. 자, 그리고 요렇게 오는데 이 값을 조절을 함으로써 한 10을 줘볼까요? 자, 이 값을 조절을 하고 보면은 여기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10을 곱한 값이 돼버려요.
얘와 얘와 차이를 주려면 여기서도 세츄레이트를 줘서 클램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어떤 값이 되죠? 이 값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1이 되는데 오른쪽이 되게 세요. 그리고 이 값은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 마스크의 결과값이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쵸? 여기를 세게 줬으니까 그 어두운 부분이 점점 약화돼요. 그쵸? 멀티플라이 10배 정도를 줬으니까 그거를 세츄레이션 0에서 1로 다시 클램핑해서 정교화해서 둘이 곱하게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비교적 짧은 그라데이션 마스크, 여기는 점점 길어지는 마스크가 되는 거죠. 반대로 얘를 이렇게 줄여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한쪽으로, 그러니까 좌측으로 잘 보이는 마스킹을 만들 수가 있겠죠. 미리 보기 준비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위아래도 막아야 되고, 하지만 영역이 크면서 좌측으로 보이는 마스킹을 만들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아래도 똑같이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컨트롤 C, 자, 컨트롤 V 해서, 자, 멀티플라이, 얘는 이걸로 대체를 해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얘는 라이트가 아니라, 다운. 아래쪽으로 1로 향하고 있으니까 얘는 위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업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파라미터를 구성을 하고 앞에다가 서두에다가 마스크라는 공통 단어를 넣어야 나중에 색인하기가 쉽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운이 10, 아래쪽이 밝고 업이 어두워요. 이쪽으로 가는 게 곱했던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면 마스킹이 얘는 대각선 위쪽이 밝으면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스킹을 할 때 이 텍스처 같은 거를 마스킹 하게 되면 이 범위가 이런 클라우드 같이 루핑되는 마스킹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범위를 넘어가는 형태. 그럴 때는 이렇게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많이 쓸 때가 있어요. 주변의 끝부분을 마스킹을 자주 하거든요. 이런 형태도 해보고 반대로 값을 반대로 주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시저럴 마스크의 내용을 조절자, 파라미터를 줘서 조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게 이 자체가 마스터 머터리얼, 그러니까 원본 재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계속 보려면 이걸 가지고 머터리얼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바로바로 그 결과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탐색 오른쪽 버튼 머터리얼 인스턴스로 생성을 한 다음에 얘를 끝에 인스턴스라는 네임이 붙는데 우리는 네이밍을 MI라고 할 거예요. MI 마스크를 켜서 이 내용을 직접 조절해서 마스킹을 만져볼 수가 있는 거죠. 위가 밝고 아래가 어둡게 한다든지. 자, 이런 형태로 MI에서는 바로바로 이 조절자, 파라미터로 마련된 이 조절자를 통해서 바로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에서도 바로바로 적용이 되고요. 자, 이 체크 내용을 끄면 적용이 안 되고 마스터 머터리얼 내용 그대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설정한 값. 이 내용을 키고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값에서 수치만 다른 재질을 만들 때는 매터리얼 인스턴스를 2개 만들어서 이 조절자를 변경해주면
수치는 인스트럭션 수치는 이 하나를 쓰는 마스터 머테리얼 하나를 쓰는 80일 인스트럭션 수치, 예를 들어서 다른 내용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81 인스트럭션 수치만 들고 여기서는 비용이 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머터리얼 인스턴스를 많이 쓸수록 최적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에셋에 대한 네이밍을 정해야 돼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프로젝트마다 그 네이밍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리소스 네이밍은 그 프로젝트의 규칙에 따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강의에서는 제가 정해준 규칙을 프로젝트라고 가상해서 얘기를 하자면 텍스처는 tx, 텍스처의 약자 tx를 붙일 거고요. 그리고 텍스처 내용,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예요. 그럼 클라우드, 그리고 뒤에 오는 넘버링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업하는 게 프로젝트의 파트 1이 이펙트 파트 1이 여러 명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니셜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알파벳을 붙인다는 형태로 작업자 구분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강의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텍스처는 tx, 뭐 예를 들어서 플로우 맵에 우리가 노멀 텍스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노멀 텍스처. 자, tx 언더바 텍스처 내용, 그 뒤에 언더바 n이 붙는 거는 노멀 맵이라고 칭할 거예요. 그리고 재질 머터리얼은 MT는 마스터 머터리얼이에요. 원본 재질, 재질 내용의 이름을 적고요. 뭐 마스크라면 마스크, 넘버링. 그리고 언열에서 아까 봤듯이 오른쪽 버튼에서 머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면 자동으로 이 뒤에 인스트라는 약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서두에 이 리소스가 뭔지 표현하고 있는데, 그쵸? 제일 후미에 붙는다는 거는 좀 애매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 MI라고 쓰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언열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뭐 레퍼런스나 자공해 원래 가지고 있는 엔진 에셋을 보면 텍스처는 T 언더바예요. 어, 재질은 M 언더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M 언더바 인스트가 붙으면 그러니까 앞에 서두에 붙는 리소스 구분 종류가 뒤에도 붙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글자로 써서 TX, MT, MI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거고요. 메쉬는 스태틱 메쉬, SM, 그리고 스칼레탈 메쉬는 SKM. 파티클은 캐스케이드가 있을 수 있겠죠? PT. 나이아가라는 나이아가라 시스템으로 최종적으로 많이 정리를 하기 때문에 NS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블루프린트는 뭐 BP가 되겠죠. 블루프린트의 약자. 그런 형태로 두 글자의 앞에다가 따가지고 리소스 종류를 정의하게 되고 내용을 정의해야 됩니다. 텍스처 같은 경우에 크게 뭐 뒤에 오는 이 n은 노멀 값 요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재질 안에서 우리가 조절자 이름을 규칙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강의에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프로젝트에서 할 때도 이름을 정의하고 꼭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을 할 때는 그쵸? 매번 물어보기가 시간 낭비에다가 애매해지죠. 자,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TXD는 뭐냐면 TX 디폴트예요. 베이스 텍스처라고 생각하면 돼요. TXM은 마스크용, TXN은 노멀이나 노멀 맵의 가짜 섀도우 같은 거 쓸 때 노멀 맵을 쓰고요. TX 플로우는 텍스처를 구기기 위한 플로우 맵일 때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스칼라 벡터, 여기 방금 우리가 테스트했던 내용 중에 뭐 요런 거 있죠. 요런 MI에서 쓰는 파라미터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나중에 파티클에 쓰는 다이나믹 파라미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컬렉션 파라미터라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자, 스칼라, 뭐 단일, 아니면 두 개 이상의 값들을 채널을 갖는 벡터 값들, 뭐 포스 X는 위치 이동, 디스트는 플로우 맵을 구길 때의 강도, 스피드는 패닝의 속도, 타일링, 그리고 리플렉션은 왜곡,
월드 포지션은 버텍스 쉐이더를 이용해서 버텍스를 이동시킬 때 월드 포지션이라고 좀 WP 혹은 월드 포지션 매핑을 할 때 WP라고 많이 쓰고요. 컬러 인은 우리가 벡터 컬러 값에서 컬러 이미시브 컬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알파 오퍼시티 값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 거예요. 다이나믹도 똑같이 갈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블루프린트 조절자에서 나중에 뭐 아시면 좋은 게 블루프린트 조절자들도 똑같이 이름을 쓰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텍스처 빼고요. 다시 언닛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프로시저를 꾸며봤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얇은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한쪽에 대각선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더 사칙 연산을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시저럴 마스크의 장점은 뭐냐? 프로시저럴 마스크의 장점은 아무리 확대를 해서 봐도 비트맵 깨짐 형상이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확대를 하면 이게 비트맵으로 압축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T를 누르고 왼쪽 키를 누르면 선택한 텍스처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면 보다시피 이렇게 층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프로시저로 하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죠. 아무리 확대해도. 자, 프로시저 자체는 사실 인스트럭션 수치로 보면은 더 무겁다고 할 수 있어요. 단일로 봤을 때는. 그쵸? 13 인스트럭션 수치만큼 더 비싸잖아요. 이렇게 볼게요. 요거랑 비슷하니까. 4 정도 더 비싸네요. 그쵸? 4 정도 더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재질을 가지고 파티클을 꾸밀 때 파티클의 개수가, 그쵸? 파티클의 사용 개수. 뭐 10군데 쓴다고 할게요, 이거를. 이 재질을. 그리고 프로시저를 10군데 쓴다고 생각을 하면 이 재질을 사용하는 파티클이 많으면 많을수록 프로시저럴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나중에는. 얘는 이제 계속 쌓게 되고요. 하나만 쓸 때는 텍스처가 더 가볍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를 쓸 수 있으면 꾸미는 게 훨씬 퀄리티가 있고 나중에 여러 개 쓸 때 조금 더 최적화에 좋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조절해보기 위해서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파라미터들에 대한 종류를 굉장히 많이 접하는데 매터리얼에 대한 파라미터, 그쵸? 이 파라미터 조절자를 MI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절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여기서 또 이제 유념하고 넘어가야 될 게 이 파라미터들의 개수가 지금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딱 보이죠. 그런데 20개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0개가 넘어가게 되면 우린 이거를 제대로 색인해보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기 위해서 파라미터의 옵션 디테일에 보면은 여기 보면 파라미터 이름이 있고 여기는 민맥스, 이거는 제한값을 줄 수 있어요. 0에서 1. 그럼 0에서 1만 수치가 먹어지죠. 그리고 밑에 그룹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이 그룹의 이름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스크란 이름을 정해주고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다수로 선택해서 같은 파라미터 종류에서는 다수로 선택이 돼요. 마스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